자, 6학년 7반. 네, 6학년 7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음악 수업할 준비 되셨나요? 네, 다 자리에 앉아서 교과서 펴고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해봅시다. 네, 좋아요. 자, 오늘 선생님이 수업 제목을 음악과 함께 떠나는 우주여행이라고 잡아봤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작년에 5학년 1학기 과학 수업 시간에 태양계와 별이라는 단원에서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발표해 볼까요? 네, 태양계에 대해서 혹시 자기 알고 있는 거. 네, 원영이. 우리 태양계 행성은 몇 개가 있죠? 7개? 아닌데? 네, 다시. 태양계 행성은 8개가 있어요.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태양,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8개가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아는 점 있는 사람? 네, 지우. 네, 좀 일어나서 크게. 네, 우리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에는 태양과 행성 뿐만 아니라 소행성도 있고 그리고 해성 같은 것도 지나간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네, 모두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음악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왜 과학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음악가가 있어요. 바로 영국의 작곡가 구스타브 홀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홀스트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각각 음악으로 표현해서 행성 칠악장을 작곡을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태양계 각 행성의 특징과 인상을 묘사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의 각각의 특징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자, 오늘의 학습 문제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특징을 생각하며 샘여림의 변화를 구별하여 음악을 감상하고 표현해 봅시다. 네, 모두 잘 읽어주었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오늘의 학습 활동으로 태양계 행성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홀스트가 작곡한 행성 칠악장을 감상해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성 지구를 우리만의 음악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태양계에서 첫 번째 행성은 뭐죠? 그렇죠, 수성이죠.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에요. 네, 그리고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공전을 해요. 그래서 작고 빨리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성을 홀스트는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을까요? 먼저 홀스트는 각 행성마다 부제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수성에는 날개단 전령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봤더니 어떤가요? 혹시 수성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네, 채원이. 마치 조그만 꼬마가 장난치는 듯한 그런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음악이 들렸다고 하네요. 또 치우. 마치 그럼 되게 명랑한 느낌 들었다고 해줬어요. 네, 맞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느낀 바와 같이 수성이 이렇게 작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어린아이가 마치 노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수성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중간에 샘여림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샘여림, 피아노랑 포르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샘여림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수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아노 여리게 시작을 하죠.
세게 나왔다가 다시 열어줬다가 또 포르테 세게 나왔다가 네, 피아노 열어줬다가 네, 피아니시모 이게 네, 매우 여리게 엄청 여리게 네, 하다가 다시 세졌다가 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포르테랑 피아노 세게와 여리게가 번갈아 가면서 변화하면서 샘여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행성의 그런 분위기와 인상을 샘여림의 변화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수성 다음에는 그쵸, 금성이 있겠죠. 금성은 혹시 금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있나요? 발표해 볼 사람. 네. 오, 맞아요. 오, 과학책 좀 많이 읽었나 보네. 네, 금성은 이산화탄소 대기가 아주 두꺼워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세져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따뜻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누워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느리게 자전을 해요. 그래서 거기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과 거의 비슷하게 엄청 느리게 자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금성의 특징을 홀스트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봤더니 느낌이 어떤가요? 금성의 특징과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나요? 그쵸. 금성이 가장 또 따뜻하고 또 가장 느리다 보니까 이거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온화하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우아하고 감미로운 흐름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금성 다음에 지구는 건너뛰고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은 이름에 벌써 불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빛을 내요. 왜냐하면 산화철이 있기 때문에 붉은색 빛을 내고요. 또 표면에 거대한 올림푸스 화산이 있어요.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높은 화산인데요. 그래서 이를 보고 홀스트는 화성을 전쟁과 연관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불화자 있고 또 붉은 빛도 내기 때문에 되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전쟁의 전령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과연 전쟁의 분위기가 음악에서 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들어봤더니 정말 전쟁이 나는 것처럼 강렬한 리듬, 전쟁의 기운을 연장시키는 듯한 그런 긴박함도 느껴지고 있죠. 좋습니다. 화성 다음에는 어떤 행성이 있을까요? 맞아요, 목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고 또 질량도 가장 무거운 행성이에요. 그래서 큰 중력이 또 크기 때문에 수많은 위성을 거느리고 있어요. 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되게 줄무늬가 화려하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를 보고 홀스트는 목성이 마치 축제의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위성들과 어울려서 또 화려한 줄무늬들과 어울려서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목성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성 들어봤더니 정말 그런 활달한 리듬감과 유쾌한 선율이 어우러져서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목성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아까 들어보면서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에 박자가 변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자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목성을 다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들어봤더니 어떤가요? 자, 지금 제1주제와 제2주제까지는 4분의 2박자, 그러니까 4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았을 때 한마디에 두 박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4분의 2박자에서의 샘여림은 강약, 강약, 강약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가 그쵸, 제 3주제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4분의 3박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았을 때 한마디에 세 박이 있는, 그래서 강양약,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그 샘여림이 4분의 3박자에서 진행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성에서의 박자는 4분의 2박자에서 4분의 3박자로 바뀌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런 화려한 축제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것 같죠. 자, 목성 다음으로는 이제 토성이에요. 토성은 여러분들 딱 아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마치 훌라후프 하는 듯한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토성은 밀도가 가장 작아요. 밀도가 작다는 것은 그 물에다가 토성을 올려놓으면은 물 위로 뜬대요.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죠. 홀스트는 토성을 마치 그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든 만큼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밀도도 많이 작아진 그런 상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봤더니 정말로 장엄한 고조, 그리고 공허한 그런 화음이 들리면서 그런 쇠퇴와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홀스트가 토성을 노년의 전령으로 해석을 해서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토성 다음에는 어떤 행성이 있을까요? 바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금성과 마찬가지로 공전면에 거의 누워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천왕성에는 마법사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들 들어봤더니 뭔가 이제 음악이 현실을 초월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마치 마법사의 그런 기괴한 주문과 여러 리듬이 들리는 듯한 그런 선율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행성,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이에요. 그리고 가장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온도가
가장 춥겠죠. 그래서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태고 가장 멀리, 가장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왕성 들어봤더니 어땠나요? 네, 맞아요. 뭔가 되게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래서 해왕성의 부제가 신비주의자라는 부제가 붙었거든요. 또, 지원이. 네. 이제 음악이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해왕성을 지나서 아득히 먼 우주 공간으로 저 멀리 사라지는 그런 진한 여운을 남기면서 음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수성부터 수성, 금성, 지구 건너뛰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모두 7개의 행성에 대한 홀스트의 음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하나 건너뛴 행성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라는 행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은데. 발표 안 해봤던 사람, 네, 수연이. 그렇죠. 지구에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땅도 있고, 또 고개를 들면 하늘도 있고, 네, 그리고 저 멀리 가면은 바다도 이제 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구는, 그쵸, 이렇게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죠. 그래서 태양계에서 지금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네, 지구라는 행성밖에 없어요. 이런 지구의 여러 가지 특징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작곡가 홀스트가 지구는 작곡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빈 행성이 있는 거죠. 홀스트가 지구를 작곡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지구를 작곡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음악으로서 표현해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이거를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대로 모둠 활동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구에 있는 부분은 4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그리고 물로 가득 찬 바다, 또 하늘, 그리고 생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이 4가지 부분을 각각 조금 어려운 말로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요. 우리 네모등대로 앉았으니까 각각 1조는 지권, 2조는 수권, 3조는 기권, 그리고 4조는 생물권을 각각 주제로 맡아서 음악을 한번 구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멜로디까지는 안 짜도 되고 각각 자기가 맡은 그런 주제를 음악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들었을 때 감상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어떤 분위기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박자는 어떻게 갈지, 빠르게 가는 게 좋을지 느리게 가는 게 좋을지, 샘여림 강하게 갈지 약하게 갈지, 포르테인지 피아노인지, 네, 샘여림, 그리고 분위기 어떤 활기찬 분위기로 갈지 아니면은 우울한 분위기로 갈지, 이런 것들을 각각 조해서 논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 네, 그러면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네, 모든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네, 잘하고 있어요. 여기 아이디어 좋네요. 좋아요. 혹시 질문 없죠?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모둠 활동을 해봤는데요. 이제 각각 모둠별로 어떻게 우리가 음악을 구상하기로 했는지를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조, 직권을 맡았던 1조 일어나서 네, 어떻게 음악으로 구상을 했는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조는 그 땅의 그런 딱딱한 느낌을 네,
그런 그 포르테, 그 세게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화산 폭발, 또 그런 거, 그쵸? 네, 직권을 그런 딱딱한 분위기를 살려서 포르테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좋았어요. 박수! 자, 다음 2조로 갑니다. 2조. 네, 일어나셔서 발표해주세요. 수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조는? 그 파도, 거친 파도를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샘여림은 그쵸, 아까처럼 포르테와 피아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박수! 네, 다음 3조. 3조는 하늘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을까요? 네, 일어나셔서. 바람 중에서도 가볍게 부는 산들바람도 있고 엄청 강하게 부는 태풍도 있으니까 이거를 각각 피아노랑 포르테, 여리게랑 세게로 번갈아 가면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박수! 자, 마지막! 생물권! 우리 생물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네, 그런 생물들이 그런 왁자지껄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다이나믹하고 경쾌한 분위기로 음악을 구성했다고 하네요. 네, 모두 잘해줬어요. 박수!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홀스트가 그 완성을 하지 않은 그런 지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이제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가 다 합쳐지면은 우리 반만의 음악, 행성 중에 지구라는 악장이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오늘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발표해 볼 사람. 정리하면서. 네, 민우. 그쵸. 오늘 우리 수업에서 태양계 행성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홀스트가 작곡한 행성이라는 우리가 곡을 감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행성의 특징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없었던 지구, 행성 지구를 우리 반만의 음악으로 또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샘여림, 피아노와 포르테, 그리고 박자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음악을 모두 잘 구상을 해봤죠. 자, 오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혹시 발표해볼 수 있을 사람 있을까요? 네, 원영이. 오, 원영이가 되게 중요한 말 해줬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본 것도 우리가 지금 음악 시간에 배우는 음악이 이런 과학이랑도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음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